전세 살겠다 뭐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오케이 지금 효용성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하지만 전투력을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을 만한 내 상급지 이거나 또는 청약을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무기들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 보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부룡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요것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경기도 쪽 뭐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뭐 네. 요즘에 막 갭 투자 엄청 늘어나고 있다. 네. 특히 뭐 반도체 관련된 지역들 막 이런 데들 막 사람들 엄청 뛰어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막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 뭐 거기 좀 갭 투자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뭐 수도권 경기 지역의 뭐 갭 투자 이게 지금 괜찮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일단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갭 투자를 들어가는 지역 중에 상당수 지역들을 지금 보게 되면 네. 갭 작은 곳에 들어가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요즘 시장에서 선호 지역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를 안 들어가고 거기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갭 투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곳들은요 평상시 선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은 아니다. 네, 그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회사 출근하기 편하고 이왕이면 좀 더 서울에 가깝고 이런 곳들 위주로 나중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나중에는 또 매매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네. 내가 원래 갭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그 차익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네. 매매가율이 높아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갭이 적은 곳을 찾다 보니까 비선호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비선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불안하니까 지금 호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곳들을 찾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합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합류하고 있는데 막말로 뭐 그 지역에 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뭐 GTX가 통과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동탄역에 GTX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동네의 갭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화성시에 많이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딱 보면 다 보면 향나무, 봉담 뭐 이런 네. 쪽이에요. 같은 화성이긴 하죠. 네네. 이런 위치가 좀 멀어서 곳이에요. 그렇지. 즉 바꿔 말하면 GTX 호재를 자기 투자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투자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 끌어다 붙인 거지 그게 실제로 영향받는 동네를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갭 투자는 갭 적은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갭 투자는 향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곳과 네.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매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데 그 중에서 갭이 적은 곳을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보면 이상한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을 보면 지난장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던 시절이 2009년부터 14년, 15년 이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올라서 가장 많이 효율적인 투자를 했던 곳들이 주로 일기 신도시였어요. 서울 가까운 곳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게 화성시다. 요즘에 화성평택 많이 한다고 네. 하잖아요. 뭐 동탄인데 예를 들어서 뭐 GTX의 영향도가 되게 높다. 그런 지역인데 갭은 좀 벌어져 있지만 나중에 그 폭발력이 되게 뛰어난 지역이라서 그 정도로 갭 투자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갭 적은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돈 별로 못 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작다는 거는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입지도 안 좋기 때문에 사기는 싫은데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작은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입지도 좋고 다 괜찮은데 그냥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동네가 좀 심리가 지금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 네. 근데 이제 전자도 갭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지 안 좋으니까 전세가가 붙었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분들은 나중에 뭐라 그럴까? 나중에 멘붕이 오세요. 실제로 2016년인가 17년에 그렇게 해서 갭 투자가 2015년도인가 뭐 갭 투자 관련 대책이 굉장히 막 퍼져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갭 투자 얘기가 그때 엄청 처음으로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미
이미 좋은 동네는 다 올라가 버리니까 갭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분들이 갭 적은 데를 찾아서 그 당시 어딜 들어갔냐? 그때도 화성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를 뭘 겪었냐? 집값은 전부 다 서울하고 수도권 좋은 지역이 오르는데 내 건 오르지 않을 뿐더러 뒤늦게 갭 투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폭탄 맞는 게 뭐냐? 역전세로 맞았다고. 그때 막 뭐 그 당시 화성 병점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이런 쪽 엄청나게 역전세를 맞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역전세를 맞을 수 있는 정도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갭 투자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만한 곳에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많은 곳에 갭 적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가장 큰 문제와 화를 입는 것은 역전세는 아니에요. 그것 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지방 소도시 같은 데 보면 전세가가 막 8, 90%인 데들 있는데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져가지고 계속 8, 90%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은 해야 된다. 네. 그냥 무작정 갭 투자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또 방금 뭐 GTX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네. 그 여쭤보면 어쨌든 GTX A가 부분 개통은 좀 했는데 네. 또 예상보다 뭐 저조하다 이런 기사들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GTX의 어떤 효과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벽하게 뚫리고 난 다음에 바라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우리들한텐 그 아까 제가 그 갭 투자 얘기하면서 GTX 호재를 끌고 와서 내가 투자하는 합리화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합리화시켰다. 지금 GTX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기대를 했던 GTX는 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출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뚫렸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흔히 말하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근데 수서에서 삼성까지는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뚫렸던 거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탄은 그나마 난데 뭐 수서에서 뭐 3호선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파주 운정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동탄은 올랐는데 이런 질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 GTX 호재가 있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합리화시켜서 했지만 일단 삼성까지 뚫려야죠. 뚫리기 전까지는 호재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더더구나 시장 자체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 영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이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파주 운정부터 이제 서울역까지는 이제 연말에 뚫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구간은 좀 그래도 좀 탈만하지 않겠냐. 지금 이 동탄 수서는 원래도 SRT도 있고 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가 될 거라고. 북쪽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북쪽은 다르다. 남쪽에 이 동탄 쪽에 효과가 없는 거는 저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입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동탄도 이 금액이니까 우리도 여기 이 금액이어야 또 이렇게 가는 좀 오버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지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것들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탄 살 돈보다는 파주 살 돈이 좀 더 낮았을 테니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기대하는 거는 약간 도박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입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는요. 시장 상황에 엄청 영향을 받아요. 상승장 때는요. 말 그대로 그냥 호재는 그냥 휘발유예요. 뭐 불이 붙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9년 20년 요때 호매실 지구 그 예타 통과 신문당에서 예타 통과 하나 때문에 바로 다음 날 2억이 올랐던 그러니까 이거는 휘발유인 거거든요. 사실 그럴 때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전에 들어갔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꺾이면은요. 그게 별 영향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똑같은 신문당선이 실제로 뚫렸는데 그 시기에 집값이 안 오른 거 따지게 되면 용인 수지 신문당선 그 당시 2010년인가 11년인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쯤 전후에 집값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호재는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진짜 그 호재의 가치의 변화에 대한 가격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개통되자마자 막 올라가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이제 사람들이 편안해하면서
느껴져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영되는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아 그러면은 삼성역이 뚫리면은 그때 가면 이제 GTX A 라인에서의 어떤 가치는 다른 지역 대비 좀 유의미하게 좀 달라진다고 보세요. 그 GTX 그 삼성역에 2030년쯤에 뚫린다. 네. 그렇게 쓰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폭이 있으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기대 심리는 계속 있을 테니까. 네. 왜냐면 서울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지 갑자기 2030년 어느 시점에 빵 뚫리기 한 6개월 전에 팍 오른다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까지만이라도 사실 파주에서 뭐 한 20분 만에 와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타보면서 아 이제 삼성역 뚫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러면서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럼 B나 C는 어떻게 보세요? B, C는 아직 이제 착공식만 하고 뭐 공사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곳이니까 GTX A가 그동안 움직였던 것들을 잘 보시면 GTX A가 기대 심리로 잠깐 올랐다가 또 주춤했다가 그러면서 결국 우상향으로 살살살살 올라왔던 거잖아요. 사실 파주 운전 같은 경우도 GTX A는 아예 그 착공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뚫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반응 속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GTX, BC, D 뭐 특히 DF 뭐 이런 것들은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통될 것처럼 막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지금 당장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약간 좀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점에 뭐 외부 충격이나 이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GTX 효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회복될 곳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좀 쭉 빠졌을 때 네. 차라리. 네. 왜냐하면 빠졌을 때 사람들이 GTX라고 하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는 더 먼저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매수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오히려 빠졌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서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빠졌을 때 호재 있는 곳들을 사는 게 사실 더 마음 편한 투자긴 하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게 손이 안 나가서 그렇지. 그렇죠. 손이 안 나가죠.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결국에는 인구 감소고 뭐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서울을 사겠다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돈이면 서울에 뭐 예를 들어 9억짜리 아니면 10억짜리 살까 뭐 경기도 좀 좋은데 10억짜리 살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서울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식처럼 서울이라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유 있는데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이 있고 또는 서울 살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가겠다라고 좀 연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입지적으로 보면 좋은 건 맞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서울을 사시겠다는 분들한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이건 아닌데 싶은데 아니 그냥 한 박자 쉬었다가 징검다리처럼 우회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너무 좀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고 최소한 그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애기들 학군 뭐 네. 근데 애기는 뭐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으나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회는 경기도가 많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특히 연끌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예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돈 있다? 아 그럼 서울 하시라. 어차피 똘똘한 채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괜찮은데 약간 참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애매하시게 뭐 움직이려고 한다? 사실 경기도에서도 기회 되게 많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연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결국 시장이 막 꺾이거나 위험 리스크 발생됐을 때 그분들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제 경기도 쪽이 뭐 좀 전세가 좀 더 뭐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로? 일단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겠죠. 네, 물론 예, 이제 경기도에서는 좀 좋은 동네. 예, 좋은 동네겠죠. 서울에서는 약간 조금 뭐 중하위권. 찾아보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지역 도시 중에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곳. 그러면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가 안양 같은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면은 흔히 안양 하면 안양 평촌. 네. 그러면 안양 쪽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는 올라가더라도 이 동네는 주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평촌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나는 싸게 샀으니까 적은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시장이 움직이거나 서울에 충분히 살 수 있을 때 또는 서울에 청약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돈을 최대한 땡겨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갚기가 너무 허덕거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서울은 이미 집값이 높은데 경기도는 집값이 낮은 상태인데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부터 확산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갭이 가장 적으면서도 좋은 동네를 살 수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기도 같은 B급 지역에서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효율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서울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것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투자금이 이제 최대한 좀 적게 들어가야지 뭐 투자 수익도 좋은 걸 텐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내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또 막 집값 다시 또 뭐 약간 반등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빠져야지 내가 전세 계약 끝나고 딱 맞는데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세가 만기가 좀 돌아온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 한 번 더 살까? 아니면 뭐 월세가 있을까? 뭐 매매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한다면은 보통은 뭐 어떤 걸 좀 추천을 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항상 그래왔지만 실수요라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게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게 떨어지든 오르든. 왜냐하면 떨어지면 속상해서 또 다른 걸 찾아보게 되고 좀 더 다른 곳을 가려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니까요. 근데 만약에 도저히 이 말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 사는 것 자체가 효용성 차원에서는 매매하는 금액보다는 뭐 전세 자금에 네.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전투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청약 통장 해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해지했다가 요즘은 다시 늘어난대요. 네, 요즘 다시 들으니까 그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었다면 네. 계속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약을 통해서 서울 진입이나 기타 좋은 동네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가 계속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는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돈을 뭐 저축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이사 갈 집을 전세를 껴놓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나 그 다주택자들한테 그렇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또는 네. 2주택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전세 살겠다 뭐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오케이 지금 효용성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하지만 전투력을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을 만한 내 상급지 이거나 또는 청약을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무기들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 보관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거든요. 옛날에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인터넷에 네. 집 산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던 분들 특히나 뭐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 바보들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네. 집값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승하고 전세 살면서 네. 뭐 굳이 뭐하러 집을 사냐 했던 분들이 오히려 네. 좀 안 좋아졌다. 네, 더 바보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슨 그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와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뭐 전월세 뭐 매매 뭐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든지 지금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시장의 상황을 계속 좀 보고 네. 공부도 하고 좀 준비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에 또 분위기 좋을 때 또 그때 가서 공부하면 또 늦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부룡님과 함께 올해 이제 어떤 부동산 약간의 어떤 뭐 중장기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제 전세, 월세, 매매 그리고 이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부룡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룡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